고 김민식 군 사망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4억 원을 제시를 했지만 민식 군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7억 원을 요구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7억 원이 너무 과하다는 거죠. 왜 7억 원이냐? 이 부분을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은 좀 공부하는 컨셉으로 저희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식 군 부모님의 변호사 등을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청구 금액이란 일실 수입과 장례비, 위자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합쳐서 계산을 합니다. 오늘은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칠판까지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실 수입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을 경우에 일생 동안 벌어들일 수 있었을 거라고 기대하는 소득이잖아요. 근데 이 소득이 사람마다 다르지 않나요? 예를 들면은 대기업의 회장과 샐러리맨의 소득이 다르잖아요. 원래는 사람마다 다르게 책정이 되는데요. 민식군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얼마를 벌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근로자의 평균 하루 임금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2019년 말을 기준으로 13만 264원이었거든요. 여기에 한 달이니까 한 달에 일하는 날짜 곱하기 22일을 하고요. 얼마가 나오느냐? 286만 5,808원이 나와요. 여기에 남성이 군대를 다녀온 뒤부터 일을 한다고 하면 만 21세부터 정년인 65세까지의 기간을 곱하면 되겠죠. 정 기자, 근데 이거를 단순히 곱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돈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평생 벌 돈을 한 번에 받는 셈인데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요? 예리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호프만 계수라는 걸 저희가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개월수를 그대로 다 곱하는 게 아니라 이자율 등을 고려해서 수치를 정하는 겁니다. 계산해보면 민식군의 호프만 계수는 206.4171. 그러니까 이거를 286만 5,808원에다가 곱하게 되는 거죠. 5억 9,155만 1,776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계산은 제가 복잡해서 생략을 했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시면 따로 문의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민식군이 소비할 생활비는 제외를 해야겠죠. 그래서 대략 3분의 1을 뺍니다. 최종적으로 일실 수입액이 이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장례비가 약 500만 원인데요. 네, 자 여기 3억 9천만 원에 이 장례비까지 더하면은 합해서 약 4억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면은 3억 원이 남지 않나요? 이 3억 원이 위자료입니다. 위자료요. 그렇게 하면 다 더했을 때 7억. 이 나오는 거군요. 근데 위자료가 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서울중앙지법 기준으로 1억 원밖에 안 되는데요? 통상은 그런 게 맞는데요. 여기 이 변호사는 2016년에 일부 판사들이 내놓은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신청 방안이라는 이 연구 보고서를 참고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경제 규모에 비해 우리나라의 위자료 액수가 너무 작다. 그러니까 위자료를 높여야 된다. 이런 논의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피해자가 아동이나 미성년자인 경우에 2분의 1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총 3억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면 딱 7억 원이 되긴 하네요. 근데 이게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이 각각 몇 %인지가 아직 안 나왔는데 그것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를 민사재판에서 정하게 되는데요. 일단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보통 이거를 0%로 해서 청구를 합니다. 이후에 법원에서 그걸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금액을 실제로 결정하게 되면 이것보다 확실히 줄어든 액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민식이 부모님의 어떤 거짓말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식이 부모님이 이 소송 가액에 대해서 비판한 유튜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서 이 소송액이 7억 원으로 진행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 소송을 제기하는 의뢰인이 어떻게 소송 가액을 모를 수가 있냐 뭐 이런 반론이 있거든요. 변호인에 따르면 표현에서 생긴 오해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민식이 부모가 7억 원 금액을 아예 몰랐다는 게 아니라 소송 금액은 앞서 말씀드린 공식에 따라서 변호사가 책정을 했고 그렇게 한 뒤에 부모에게 나중에 알렸다라는 거죠. 먼저 부모님이 7억 원을 요구했다. 이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이 위자료 3억 원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긴 있습니다. 대법원 논문이라는 것도 현재 기준이 아니라 결국 하나의 제한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라서 3억 원이나 청구하는 거는 좀 너무 드물지 않냐. 사실 실무에서는 위자료 1억 원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비판도 변호인 측에서는 아마 감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습니다. 그런 걸 아마 예상을 했던 것 같고요. 이게 최종 판단은 물론 법원이 하게 되겠죠. 사실 저는 수학을 잘 못해서 이 내용이 저한테 좀 어려웠는데 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어떠셨는지요? 혹시 이제 내용이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였습니다.